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과거에 유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권리락일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좀 참고해 보는 거, 앞으로 루닛의 유무상증자 권리락일 대응을 위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당시에도 적자 기업인 거는 공통적이었지만은 시장의 기대감 자체와 그 다음에 돈의 쏠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우선은 루닛이 유무상증자를 이번에 두 번째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23년도 8월 23일 날 유무상증자 공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이때 거래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무상증자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는데 다음날 주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좀 드문데요. 당시에 루닛이 유무상증자 관련해서 공식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무상증자 할 텐데 2030년까지 매출 10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5조, 이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은 컸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발표들이 지금의 역효과를 낳는다, 주주의 신뢰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무상증자 권리락일 남았잖아요. 3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거 데이터를 왜 보느냐, 어떤 특정한 패턴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또 디테일하게 수급이란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은 주가 추이 한번 좀 볼게요. 이때 당시에 공시를 발표하고 다음날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결국 윗꼬리 달고 주가가 상승했던 날이었습니다. 유무상증자 공시 다음날이었죠.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자금 사용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시장 가격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추세라는 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런데 루닛 같은 경우는 공시를 발표한 다음날 루닛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상승폭을 그려버렸습니다. 주가가 무려 100.48%나 상승했어요. 당시에 이 주가 상승폭으로 보면은 이거 기대감 갖고 시장에서 관심 가질만 하죠. 유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호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공시상으로 어디에 자금을 많이 쓰기로 되어 있느냐, 바로 운영자금이었습니다. 운영자금에 1,100억 원, 그 다음에 탑업인증권 취득자금 900억 원.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100%나 상승을 했는데, 이 고점이 이 권리락일 이전에 만들어져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권리락일 날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도해도 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챙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 영업일 날 내가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이 9월 2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권리락일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느냐? 이 차익 실현 매도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주가의 상승폭이었어요. 유무상증자 공시가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권리락일 이전까지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매출 상승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수익이 났던 부분 있죠.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단기 차익 목적의 사모펀드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신자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개인 투자자나 그 다음에 이런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직전에 매도하기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한 발 더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리락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 나는 신주만 챙겨놓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수익 실현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전의 상승률이 너무 급격하게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먼저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생겨버린다. 이러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 참여를 거의 안 한다라는 이러한 매매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때 당시에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정은 권리락일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권리락일 이전부터도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루닛은 이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유무상증자 공시를 내기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도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락일, 당시의 권리락일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죠. 이거 뭘까요? 주가가 어떤 특정한 매물대 구간 이상을 이탈하면서 이 손절에 대한 물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락일 이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일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챙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실망 매물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언제부터 또 다시 오르죠? 바로 11월 9일 무상증자 권리락일입니다. 이때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왜 상승을 했느냐, 요거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는 봐요. 루닛이 당시에도 1대1 무상증자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한 주식 더 받게 되는 이 착시 효과만 있는 것 뿐인데, 이 주식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눈먼 돈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또 여기에 당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까지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권리락일 날 윗골이 이렇게 크게 달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은데, 이 윗꼬리가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요 주가가 반토막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으로 바뀌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닛은 1대1 무상증자 했었죠,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1대1 무상증자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권리락일 날 반토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주가를 보다가 10만 원으로 주가가 바뀌었네? 이거 싸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눈먼 돈들이 생기는데, 이때 기관 자금들은 거의 대부분 이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상증자 권리락, 이때는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상증자 권리락일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은 이렇게 착시 효과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20만 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짜리 두 주가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죠. 10만 원짜리 두 주, 20만 원짜리 한 주. 이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는 조정이 된다. 그런데 한 주에서 두 주로 이 권리락일 날 바로 입고가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입고가 되는 날짜가 또 시차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의를 증권사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벤자민의 공시포차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입고되는 날도 공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고되는 날 이전까지 별로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상증자 신주가 언제 입고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23년도 12월 1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날짜가 언제였죠? 11월 9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입고가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이 권리락일은 진짜 윗골이 달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이전에 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이전에 보던 수준보다 많이 차이가 났을 때 이 착시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유무상증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공시를 같이 했는데 무상증자 비율이 1대3이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4분의 1 토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1대1 무상증자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세요. 더해가지고 분모로 두고 이 위에 1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1대8 무상증자다. 예전에 노터스라는 회사가 이런 공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1대8이면은 9분의 1 가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9분의 1 토막으로 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보던 주가하고도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보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착시 효과에 당하지 않으시려면은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따라 들어오는 어떤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또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굉장히 많이 던져버린다. 그리고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들어갔다가는 꽉 물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권리락일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일 이전부터 수익 실현의 압박이 좀 생긴다. 그리고 권리락일 이후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이렇게 신주받겠다라고 들어오는 물량들 이렇게 노리고 들어왔는데 착시 효과가 벌어지는 권리락일 날 물량을 대량 던져버리는 이러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게 기관들이 하는 일반적인 매매 패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최근에 루닛의 주가를 보면은요, 공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전쟁 리스크가 없었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유무상증자에서 유상증자 권리락일 이때 매도 압력이 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루닛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서 저 벤자민이 추천드리는 종목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면서 같이 투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